안녕하세요. 알면 아니언 대표 원장 김민환입니다. 알면 알수록 희망이 보이는 자폐증,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뇌신경에 이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손상은 왜 생길까요? 자폐증은 보통 유전적인 문제라든지 선천적인 문제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유전적인 문제가 100%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자폐증 중에서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자폐증이 생기는 경우는 환자의 4%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6%의 환자들은 정상 발달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퇴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만 12개월 전후, 늦으면 만 24개월 정도까지 정상 발달을 보이다가 퇴행을 하면서 자폐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행을 보인다는 건 그 시기에 무언가 문제가 되었고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뇌신경 손상은 장 기능의 문제, 소화기의 문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폐증의 뇌신경 손상의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되고 연구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자폐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인 것이다, 유전적인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폐증에 대한 연구가 거듭되고 자폐증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수록 장 기능, 소화기 기능이 뇌신경 손상을 유발한다는 것이 더 잘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는 장과 뇌와의 관계에 대해서 엄청난 활발한 연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폐증에서 생기는 뇌신경 손상의 원인이 장 기능 문제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기전에 대해서는 점점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죠. 먼저 자폐증에 대한 10가지 과학적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가 자폐증과 장 건강이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자폐증 아이들은 자폐증이 없는 아이들에 비해서 소화기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5배나 더 많았다고 하고요. 자폐증 아이의 86% 정도가 소화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연구들, 여러 가지 실험들에서 자폐증과 장 기능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상 아동의 변을 자폐증 아이들의 장에 넣어준, 즉 건강한 미생물을, 건강한 장내 세균을 자폐증 아이들에 넣어줬을 때 장 상태도 80% 정도 개선이 됐고 자폐 증상도 25%의 개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에서 임신한 쥐에 프로피온산이라는 독성 물질을 먹였을 때 그 새끼가 자폐증을 보이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프로피온산은 우리 몸에 있는 유해균에서, 장에 있는 유해균에서 만들어내는 신경 독소입니다. 이 물질이 만들어지면 뇌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자폐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실험이죠. 또한 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면역 물질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임신한 생쥐에게 특정 바이러스를 주입했을 때 장에 특정한 세균이 늘어나게 되고 이 세균을 처리하기 위한 면역 물질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뇌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새끼가 자폐증을 가진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여러 실험 결과들을 봤을 때도 자폐증은 장 기능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 기능이 어떻게 뇌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장관 질환과 자폐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위장관 질환 증상이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노르웨이의 한 연구 결과에서는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위장관 증상을 타고난 경우가 많다고 연구되었습니다. 이 말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자폐증 증상이 심한 아이들일수록, 즉 공격성이나 자해, 분노를 많이 보이는 아이들일수록 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를 보이는 자폐증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장 기능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연구되었습니다. 자폐증 아이들의 장 상태는 비정상적인 장 투과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 내벽의 세포는 하나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둥처럼 생긴 세포가 서로 촘촘하게 붙어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흡수해야 되는 물질은 그 틈을 통해서 흡수를 하게 되고, 흡수하지 말아야 될 물질은 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죠. 이런 과정을 장 투과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은 이런 장 투과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폐증 아이들의 거의 40% 가까운 아이들이 이런 장 투과성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자폐증이 없는 아이들은 100%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장 문제가 있다고 해도 신생아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별로 없는데 자폐증 아이들은 40% 가까운 아이들이 이런 장 투과성의 문제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장을 투과해서 이물질들이 유입이 되면 그 이물질들 때문에 내 몸의 다른 부위에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뇌신경에도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하기 때문에 자폐증 아이들에게 글루텐 프리, 카제인 프리 다이어트가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글루텐과 카제인은 장에 들어와서 이런 장 투과성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장 투과성이 증가하고 장을 통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몸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로 글루텐 프리, 카제인 프리 다이어트를 해주면 장 투과성이 개선이 되고 염증 반응이 줄어들게 되죠. 결과적으로 자폐증 증상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장 투과성이 증가해서 몸 안으로 흡수되어 버린 이물질들은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몸으로 들어온 이물질들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역 세포가 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장 주변에서 면역 반응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면역 반응은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내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신경에도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거죠. 이렇게 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장내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세균총에 변화가 생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유익한 균들은 줄어들어 있고 유해한 균들이 많이 생겨 있는 경우들이 많죠. 이렇게 유해한 균들이 많이 생기면 신경을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프로피온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물질은 장을 통과해서 뇌신경으로 가서 뇌신경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균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피온산 같은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뇌신경 손상은 더 진행이 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유익한 균에서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지방산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지방산들이 줄어들게 되고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몸에 염증 반응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장에 생긴 문제가 뇌신경 손상을 유발합니다. 그 결과로 자폐증의 가장 중요한 증상인 감각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감각 이상 때문에 여러 가지 자폐증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뇌축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있습니다. 장 기능이 뇌 기능에 영향을 주고 반대로 뇌 기능도 장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개념이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장 기능의 문제 때문에 뇌신경이 손상이 되어서 자폐증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기능을 개선시켜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자폐증을 치료하는 한약은 어떤 원리로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의 폐자에서 선 하나만 더 그어주면 열릴 개자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닫힌 마음을 다시 열어주는 하나의 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